25살에 임신 출산을 했습니다. 계획 임신하고 바로 아기가 찾아와줘서 저와 남편, 양가 부모님 모두 기뻐하셨어요. 만삭 때 시아버지께서 맛있는 거 사주신다기에 외식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출산인 며느리에게 낄낄 웃으며 넌 노산이구나 라셨습니다. 전후에 뭐라 덧붙인 말도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노산이라서 걱정하시는 말투가 아니라 뭔가 낄낄 거리시며 비웃으시더라고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당신 딸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 하셨습니다. 신우가 저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안 했고요. 결혼 전 연락 자주 하지 말라고 시부모님이 먼저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귀찮은 거 싫다고요. 실제로 결혼 초에 전화하면 받지 않으신 적이 많습니다. 씨가 식구들 모두 표현이 없고 무뚝뚝한데 남편은 결혼 전 부모님이랑 대화도 없었고 서로 전화한 적도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도 정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안 하길래 가끔은 전화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께서 자꾸 제게 시아버지께 전화 좀 드려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땡땡이가 전화 안 드렸어요 하니 너가 살랑살랑 말 예쁘게 잘하지 않니? 우리는 아들, 딸 다 그런 걸 못해서 너가 전화하면 좋아하시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님이 말씀하실 때 필터가 없으시고 말을 좀 함부로 하시거든요. 전화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너너 거리시고 야야 거리시는데 제가 굳이 전화를 왜 해야 하나 싶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남편을 땡서방이라 하시고 남편한테 존반말 쓰시는데 시간은 반말, 하대체, 명령체를 쓰십니다. 그래도 제가 며느리 된 도리로 가끔 전화를 드려야 할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 목소리만 듣고 싶어 하시지 굳이 남편이랑 통화하려고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기가 나오기 전 아기를 보시려면 100일에 주사를 맞으셔야 한다고 했을 때 친정 식구들은 군말 없이 바로 맞으셨는데 시어머니 계속 그런 걸 왜 맞아야 하냐 우리 땐 그런 거 없었다 하시며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도 안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를 안 했고 정말 아기 안 보여드리니 한 달 정도 지나고 맞으시더라고요. 처음 아기 보러 오신 날 너희가 하도 예민하게 구니 무서워서 오겠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사를 맞고 오신 건 감사했지만 그 후로도 계속 손을 씻고 아이를 안으시고 하니 저로서는 매일 눈이 되어 책갈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출산하고 아직 병원에 있을 때 어머님이랑 통화 중 아기가 귀만 저를 닮고 다 남편을 닮았어요 어머니 하니 아니야 애기는 땡땡이 친할머니 닮았어 하시더라고요. 애가 절 닮아 하얗고 보조개가 있는데 아무도 보조개가 없는데 얜 보조개가 있어 하시길래 제가 보조개가 있잖아요 어머니 하니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러네 하시더라고요. 씨가 식구들 다 까무잡잡한데 아기 하얀 피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다 남편을 닮아 예쁘다, 순하다고 하는데 씨가는 단 한 번도 엄마 닮았다를 안 하네요. 아기가 며느리 닮은 거를 인정하기 싫으신 걸까요? 그리고 아기가 이른둥이라 병치레가 많아 병원을 자주 다닙니다. 대학병원 입원도 몇 번 했고요. 시아버지는 무섭다고 아기 안으시지도 않는데 시어머니가 아기 안을 때 마스크를 쓰기 싫어하십니다. 할머니 얼굴 기억을 못한다고요. 애가 낯가려서 시어머니가 안으시면 자지러져라 우는데 그게 마스크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만나면 꼭 마스크를 써야 하니를 몇 번 물으십니다. 전 이제 대꾸도 안 해요. 남편이 얘기하고요. 이런데도 제가 아기를 자주 보여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저희의 육아법을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수유 텀이 있고 30분 전 먹였대도 자꾸 또 먹여라 애가 울지 않느냐 하시길래 못 먹어서 우는 게 아니라 오늘 종일 잠을 못 자서 우는 거라고 해도 그럼 빨리 집에 가서 재워라가 아니라 먹이면 잔다고 더 먹이라고 하시고 엄마가 안방 들어가서 애 안고 자라고 하시고 빤히 뒤에 친정 가야 한다는 거 아시면서도 자꾸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애가 낯을 가리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우는 걸 자꾸 엄마 아빠가 애를 잘 못 돌본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초반에는 아기가 제 젖을 잘 못 봐니까 엄마 젖이 맛 없나 보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집에 안 쓰는 물건들 가져가서 쓰라고 여기 있으면 다 쓰레기라고 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저희 온다면 일부러 장봐서 큰 봉지로 4-5개 챙겨주시고 늘 남편이 좋아하는 간식도 함께 사시고 심지어 옷도 남편 것까지 꼭 함께 사주세요. 출산하고 처음 우리 집 오신 날 시어머니 저는 못 먹고 남편만 먹을 수 있는 반찬만 3통을 해오셨더라고요. 더 많은데 쓰려고 하니 기억이 나질 않네요. 왜 뻔히 사람 기분 나쁠 행동과 언행을 구사하면서 잘 지내고 싶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말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니 제가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추가. 도움되는 몇몇 댓글 감사합니다. 남편에게는 한 번 더 이런 상황을 만들면 나만 불편하고 끝날 게 아니라 모두를 불편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여태 참았던 이유가 크게 한 방 터트릴 생각이었거든요. 제잘제잘 같은 얘기를 반복보다 한 번 터트리는 게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어젯밤 처음으로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눴고 남편은 펑펑 울며 너무 미안하다. 우리 집이 너무 쪽팔린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내가 뒤집어 엎겠다 했는데 뭐 제대로 할지는 두고 보려고요. 제발 정상적으로 흘러가 주길 바라지만 그게 안 된다면 딱 받은 만큼만 선 넘고 연을 끊을 생각입니다. 100일의 접종 마스크 이게 유난이라는 반응도 있던데 좀 충격적이네요. 나 때는 안 그랬다는 분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팬데믹 3년차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안전하다고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왜 아기 건강 목숨 가지고 도박을 해야 하나요? 왜 엄마 아빠만 주사를 맞으면 되는 거죠? 노인 한정 바이러스가 피해가나요? 100일의 등 모두 돌전 아기에게 치명적이고 사망까지 갈 수 있는 병입니다. 이게 유난이라는 분들은 무지의 손, 안전불감증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전 제 아이 지키면서 할 말 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보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그래서 똑똑함과 똑부러짐이 느껴지네요. 예민해야 할 부분 맞잖아요. 아기예요. 약하고 바이러스에 취약하죠. 부모가 예민할 정도로 케어해 주는 게 맞아요. 거기다가 아직 전염병 안 끝났습니다. 내 새끼의 목숨과 건강 가지고 도박하는 사람에게 뭐라 해야지. 부모로서 과하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분에게 뭐라고 하는 분들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기쁨조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 딸에게 아빠한테 살갑게 전화통화하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시아버지 기분 좋으라고 며느리만 전화를 드려야 하나요? 아들의 아내한테 어떻게 그딴 말을 하시는지. 노산, 자기 딸에게도 면상에 대놓고 너 노산이라고 말해도 딸이 기분 나쁠 것을 기본적으로 아랫사람 예의 안 차려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고 계시는 게 글 속에서 느껴지는 시부모네요. 친정에서는 사위의 손님이자 딸의 남편으로 존중하기에 저런 식으로 안 하는 것만 저도 꼭 주는 만큼 되돌려주는 성격이라 이 정도면 똑같이 시부모 예의 안 차릴 듯 합니다. 댓글이. 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셨네. 잘 지내고 싶은 게 아니라 쉽게 하되 무시하고 종년 노예 부리듯 해도 될 사람이라 생각하니 절이 대했겠죠. 님 부모님이 남편한테 퍼주는 것부터 못하게 하세요. 부모님께 일러요. 자긴 좋겠다. 난 자기 집 가면 버릴 것들 주는데 자긴 이런 것도 받고. 치졸할지 몰라도 님 부모님이 남편 이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님이 조금이라도 대접받길 바래서죠. 2번째 사연. 짠돌이 사돈이 혼수 적게 해올까 겁난다는 예비시모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결혼하진 않은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랑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양가에 인사를 드렸고 저번 주 주말에 상견례를 했습니다. 참고로 남자친구랑 저는 3년을 만났습니다. 우선 저희 아빠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아는 대기업 임원이세요. 엄마는 교직에 계시다가 건강상 이유로 퇴직하시고 요즘은 임대업을 하십니다. 솔직히 엄청 부유한 집안은 아니지만
나름 돈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엄청 검소하신 분들이에요. 무력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평생 실천하신 분들이에요. 집에는 차가 2대 있고요. 제 차랑 아빠 차 있는데 2대 모두 국산차입니다. 어머니랑 저는 여태 명품, 가방, 옷, 신발 등등 한 번도 안 사봤어요. 저희 가족 전부 딱 필요한 만큼만 사고 차라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 여행 다니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반면에 남자친구네는 체면을 중요시하는 분들이에요. 아마 사업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가족들 전부 온몸에 명품을 휘두르고 다녀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남자친구 때문에 명품 브랜드를 많이 알게 되었고, 저도 남자친구 선물해줄 때 항상 명품으로 선물해줬어요. 지난 주말에 상견례하고 어제 저녁에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랑 남자친구를 불러서 저녁 먹고 가라고 해서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으며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머님이 대뜸 너네 부모님 짠돌이 짠순이라서 예단 적게 해오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가감없는 말투와 짠돌이 짠순이라는 표현에 당황해서 검소하신 분들은 맞지만 그래도 써야 할 땐 돈을 쓰세요. 더군다나 하나뿐인 딸 결혼에 돈 안 쓰실 분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님 제 부모님께 짠순이 짠돌이란 단어는 너무 불편한 단어인 것 같아요. 앞으로 검소하다는 단어로 대체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언성을 높인 적 없고 조곤조곤 말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며 평생 부모님 욕하실 것 같아서 꼭 집어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님께서 약간 떨떠름해 하셨지만 딱히 다른 말 안 하시고 불편한 기류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하고 남자친구가 저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굳이 어머니 말에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 해야 했어? 그냥 좋게 아니에요 하고 넘어가면 됐잖아. 결혼 앞두고 갈등 일으키지 말자 라고 하길래 그럼 우리 부모님께서 너보고 너네 부모님 너무 사치스러워서 예단 비싼 걸로 원하실까봐 걱정이다 하면 좋겠어 라고 해줬더니 짠순이 짠돌이가 욕이냐고 그러네요. 그럼 좋은 단어냐고 그랬더니 욕이 아니면 된 거 아니냐고 우기기를 시전. 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대충 아시겠지만 저 파혼하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생각해 봤는데 이런 가족이랑은 결혼을 못 하겠습니다. 결혼하려던 씨가가 이렇게 교양이 없는지, 결혼하려 했던 남자가 이렇게 개념 없는 남자인지 몰랐네요. 적어도 남자친구가 미안하다, 말 실수하신 것 같다라고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이 사람과의 미래가 너무 훤히 보이네요. 다르다고 근검절약이란 말도 있는데 굳이 안 좋은 말로 사돈될 분들을 말하는 그분들도 이해가 안 되고요. 파혼 통보하기 전에 여기 링크를 보내주고 파혼을 할 겁니다. 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좀 더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추가. 오늘 아침 출근하면 전 남자친구에게 파혼 통보와 함께 내가 왜 파혼 통보하는지 이거 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보냈고, 이제 점심시간이라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자기는 억울하다고 자기 입장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짠돌이 짠순이 운운하실 때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나서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받아쳤다네요. 그 순간에 자신까지 나서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군요. 또 집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가만히 있지 라고 말한 것은 어차피 결혼하고 몇 번 안 볼 사이인데 굳이 트러블 일으켜야 했냐, 엄마한테 네가 미움받는 게 싫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나 내 앞가림은 잘하고 다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던 잘 맞받아칠 자신은 있어. 그래서 딱히 먼저 나서서 말리고 이런 거 바라지 않아. 그렇지만 나중에 시어머니의 잘못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탓으로 돌리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결혼하면 모든 잘못을 나에게 화살을 겨누겠구나 싶어서 파혼 통보하는 거야. 갈등을 일으킬 원하지 않았으면 우선 우리 엄마가 잘못했어. 그렇지만 난 당신이 엄마랑 갈등을 일으키길 원하지 않아.
참고 넘어가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다면 이 정도로 단호하게 파혼 결심을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차단해 버렸습니다. 저는 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파혼이란 결심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요. 아직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혹 이런 남자를 어떻게 3년이나 사귀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소비 습관만 맞지 않았을 뿐이지 취미나 가치관, 취향 전부 잘 맞았습니다. 나름 저한테 잘해주기도 했고 로맨틱한 사람이라 더 좋았습니다. 사실 이번 남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제가 잘 사는 집 딸인 거 알고 명품 선물을 원하고 제가 돈을 쓰길 바라고 돈도 빌려달라고 하고 돈 얘기만 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순수한 사랑의 돈에 의해 변하는 과정을 보고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저랑 집안이 부유한 정도가 비슷한 남자를 소개받았고 그 남자가 이번 남자친구입니다. 전 남자친구랑은 다르게 이 사람은 저에게 명품을 원하지도 않았고 제가 돈을 쓰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돈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바보같이 좋은 사람, 저랑 맞는 사람이라고 느꼈었나 봐요. 하루빨리 지옥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잘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겠습니다. 걱정해주시고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잘하셨네요. 없이 살아도 교양 있는 집 남자와 결혼을 하세요. 제 여동생 시아버지는 택시 운전하시고 형편도 그냥 그렇지만 시어머니도 그렇고 사돈 어른들 두 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제 여동생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육아로 힘들면 시댁에 갑니다. 그냥 시어르신 분들이 너무 편하고 좋으시니 너무 힘들지 하면서 너는 잘하고 하고 아니면 집에 가서 쉬어라 하고 애 일부러 데리고 나가십니다. 공원도 가시고 키즈 카페도 가시고요. 시댁에서 특별히 돈으로 도와주시는 건 없지만 마음으로 든든하게 받쳐주시고 편하게 해주시니 여동생도 제부에게 참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가 너무 좋고요. 여동생도 심심하면 반찬에다가 시댁에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일방통행이 없어요. 서로 잘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